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501페이지에 있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입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한 의의를 보시면, 일단 등기 명인은 이제, 등기부에, 권리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개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성명, 주소, 이런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라면, 명칭, 회사의 또 사무실, 또, 부동산 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바뀌었을 때, 그런 변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명의는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한 명의는 말하고요. 과거의 명의는 아니고요. 항상 거기, 현재의 명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말소된 명의인 과거에 뭐 이름이 개명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명인의 표시는 이제 그 구별 개념이 명인의 주체와는 다르죠. 그래서 주체가 바뀌는 것은 이제 이전 등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표시 등기의 유형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502페이지에 주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법상 개명, 또 성명 변경이라든지 또 주소가 옮기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물론 주민번호 바뀌는 것도 여기 해당되겠죠. 법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점 변경이라든지 또 두 번째 지난번에 봤었던 합병과 달리 뭐죠? 조직 변경 같은 것들이 이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고요. 또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에는 종중의 명칭, 사무실, 그 대표자 변경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표시 등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단독 신청이고요. 여기는 뭐 권리자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이제 신청인은, 단독 신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2단계에 있는 제3자가 없기 때문에 뭐 승낙서도 필요 없고요. 또 이제 밑에 법원에 촉탁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등기를 한 다음에도 그 등기 명인이 주소, 성명 등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명인의 표시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가압류는 이제 주택이지만 이게 개명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신청해야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또 나가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또 뒤에 배우는데 이럴 때도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중간에 그 조직 변경에 따른 것들이 이제 변경 등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좀 어려운 파트가 아니니까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스에 보시면 법인의 경우에 등기 명인인 경우에 법인의 상호하고 본점이 바뀌었다. 그럴 때에는 이것이 두 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달리 해야 되고요. 신청 정보에 대한 것은 목적에 대해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써야 되고요. 또 원인과 날짜를 써야 되는데 이 원인은 이제 주로 이제 이사한 날, 그죠? 개명한 날, 또 상호 바뀐 날, 또 본점 이전한 날을 쓰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개명의 경우는요. 개명을 할 때도 이름 바뀌니까 써야 되는데 그 개명 허가 받은 날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본점은 이제 본점 이전한 그 법인 등기부에 나와 있는 본점 이전한 날을 이제 써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변경 전에 뭐 이름이 변경 후에 누구로 한다 이렇게 가지고 변경 전 뭐 변경 후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신청인은 현재 명인 신청 당시의 명인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죠? 뭐 말자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김명숙으로 그러면 이제 일단 신청인은 현재 김말자로 표시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는 이제
바뀌었다는 단 증명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네, 넘어가서 보시고 다만 이제 간혹가다 이제 보증인 같은 것들을 요구할 때 있는데 그때 보증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고요. 504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간에 외국인의 경우에 특히 외국인에 대한 등록표 등본 또 외고 또 외국인의 그 변경 전 변경 후 같은 것들 증명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좀 넘어가서 보시고요. 나번에 보면 이제 나번에 그 종중 교회에 대해서 뭐 대표자 바뀌었다든지 그럴 때 얘기인데 이때는 뭐 그 종중 규약, 신규약, 구주약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뭐 교회에도 넘어가시겠습니다. 다본도 뭐 크게 뭐 창씨 개명은 창씨명이라면 이제 예전에 일제 시대 때 그 당시 일본 이름으로 바뀐 것이 많았었는데 그때 그 이름 바꿨을 때 일본 이름에서 그죠? 한글 바꿨을 때 그때 바꾸는 것을 우리는 그 성명 복구라는데 그 성명 복구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이제 호족부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전쟁 통해서 없어졌을 때 그 창씨 개명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거기 그 밑에 보시면 성년자 2명이 언더라인 친 거 보증인을 내세워서 과거에 일제 때 이름은 바꾼 이름이다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이것을 잘 그래서 뭐 아까 김말자를 그죠? 뭐 김명수 이렇게 할 때 그 말자라는 것은 별개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 말자만 지우고 부기등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다. 해서 뭐 암기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 명부 이렇게 오시면 돼요. 명부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아주 오래된 등기부 같은 것들은요. 소유자란만 나와 있고 그 주민번호 같은 것들의 등기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또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가능하고요. 그 주민번호에 대한 추가 표시 등기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요 얘기는 사실 그 주민번호를 뒷자리를 우리가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예 과거의 뒷자리를 나번에 보듯이 7자리 다 안 보여줍니다. 지금은. 그래서 보시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507페이지에 보면 마호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등기 명인의 주민번호 등 추가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것만 읽어볼까요? 안가를 1번에 현재 효력에 있는 등기 명인이 그것이 잘 보세요. 가로 안을 내국인이든 재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이게 법인이 안 되고요. 자연인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번호 추가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연인만 된다고 체크해서 보시고 그런데 그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민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등기인데 이 주민번호를 추가로 변경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때 그런 등기 할 때는 과거의 주민등록표라든지 그런 걸 가져와야지 등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에 양가로 3번에 그러한 등기 신청을 했을 때 등기 원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등록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라고 쓰고요. 등기 목적은 이제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다. 그리고 이제 원인 일자를 잘 보세요. 원인 일자는 펼치시고 등기를 신청한 날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508페이지 보시면요. 2번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소유권자가 이일남인데 요 일남이 보면 등기부에 뭐가 없습니까? 소유자 명인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2 가지고 주소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민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2-1 해가지고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목적으로 쓰고 2003년 1월 10일 주민등록번호 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일 남의 등록번호가 뭐 480 땡땡땡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 등기를 할 수 있구나 정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2월 달에 그때 봤었는데 첫날 때 봤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지금 그 양으로 3번에 보시면 3번에 과거의 수작업 폐쇄 등기부하고 이미지 폐쇄 등기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지금은 다 가리고 제한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겠습니다. 4번에 이제 우리가 목차를 보실까요? 그 등기명의 표시 등기하고 다른 관계. 이제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등기명인의 표시를 이제 다 바꿔줘야겠죠. 어떤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다른 등기를 내가 매매를 하거나 뭐뭐 할 때 바뀐 게 있으면요. 일일이 바뀐 게 있을 때 먼저 변경 등기 한 다음에 그죠? 내가 개명을 했다. 그러면 일단 자기 앞으로 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기를 먼저 바꿔준 다음에 내가 매매 등기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해서 다른 등기, 즉 어떤 매매를 하거나 설정하거나 그런 거 할 때 먼저 명인, 즉 뭐 개명했다는 이름의 그죠? 표시 변경 등기 먼저 바꿔서 신청한 다음에 하라. 이제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되면 등기관이 각하를 한다. 그래서 먼저 이런 바뀌었다는 등기를 먼저 하고 매매 등기 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예외로 아주 잦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별도로 일일이 신청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한테 매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요. 보통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 때는 보통 A가 과거의 주소가 등기부 주소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마디로 현재 명의인 매도인이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바꿨다는 것, 즉 A라는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띌 거 아니에요. 떼 보면은 그 사람의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바꿔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양가를 이번에 이해하는 직권에 의한 그 유명한 등기명인 주소 변경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 언제만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명인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 해서 신청서에 의무자에 표시하고 과거의 등기부가 맞지 않았을 때는 그때 예컨대 주소 증명정보, 즉 과거의 주소가 나와 있는 연결된 주소, 옛날 주소가 되어 있는 그런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갖다가 그죠? 주면은요, 그 바뀌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예컨대 도로명 주소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주지 않고요. 요즘에는 이거는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신청을 일일이 할 때마다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주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만약에 그러면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과거에 A라는 매도인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주소를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최후 주소로서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주소를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그 밖에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때도 직권으로 역시 표시 변경 등은 당연히 해주겠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양가를 이번에 우리가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을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 같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1번에 아까 봤듯이 등기명인이 주소가 여러 번 옮겼을 때 중간 것들을 생략하고요. 또 소유권이 아니고 소유권 위에 우리가 이제 2번 한 번처럼 확정 그 소유권 위에 든 게 말소.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등기를 말소를 하거나 그럴 때는요. 어차피 소멸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주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 등기 같은 거 했을 때는 우리가 각종 병역 등기라든지 경정 등기는 생략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멸실 등기 같은 때도 생략을 합니다. 물론 행정구역 바꿨을 때도 당연히 바뀐 걸 보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상속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셨던 사람이 뭐 개명했다. 그러면 그걸 뭐 개명한 다음에 그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가신 분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표시 등기를 바꾸지 않고 바로 그 상속 등기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시 명표 요 등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순차 이전, 말소, 멸실, 행정구역 변경, 상속 등기 이런 경우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도로명 주소라는 것이 많이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부에도 지금 과거의 옛날 주소에 번지게 된 것들을 다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됩니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쓸 때 사실은 실제 일반인들은 뭐 잘 모르고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걸 할 때마다 도로명 주소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거 얘기가 이제 2011년에 나왔던 것인데 간단히 보시면 이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요. 그 건물이 어디에 있냐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상만 잘 보세요. 건물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에 있는 건물의 표시하고 그 명의인의 주소를 쓸 때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건물의 표지와 명의 주소, 토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명 표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 일반 건물, 구분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무슨 명달로, 그죠? 무슨 서초대로 이렇게 해서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됐죠? 따라서 이제 나번에 등기 신청서 문제 됐을 때 그러면 현재 건물 등기부에 표제부에 도로명 주소가 도로가 기록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일단은 그 등기 신청서의 건물 표시에는 건물의 소재만 지번만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의 표시에 소재하고 도로명 주소 함께 썼을 때는 등기 사건을 그대로 수리를 이제 하란 것이죠. 하는 것이요.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볼 것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건물 소재 집어넣어 써라 그런 쓰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4번인가요? 4번에 그 등기 명의인 표시에도 도로명 주소 쓰거든요. 그래서 쓰게 되는데 나번에 보면요. 도로명 주소를 이제 만약에 도로명 주소가 변경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의 표명 등기 해야 되는데 그때 등기 신청서에 원인과 날짜를 쓰는데 그때 보면 이제 주소 그 주민등록 초본이겠죠. 그래서 주소를 증명한 정보에 거기에 도로명 주소 바뀐 날짜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우리가 만약에 그 답원만 펼치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등기부에 보면 이제 과거에 집원 주소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매매하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매도인의 등기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떼거든요. 그러면 인감증명서 안에 또 도로명 주소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집원돼 있고 인감증명서에는 우리가 도로명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이 맞다면 그냥 수리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 등기무자의 인감증명서에 써 있는 주소, 이렇게 주소가 우리가 쭉 옛날 걸 쭉 기록을 보면은 그것이 도로명 주소가 인정된다면요. 그런 경우도 도로명으로 써서 인정을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어떤 경우는요 도로명 주소가 또 기록되지 않았을 때 그때 보통 이제 건축물 대장을 내놓으니까 그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이제 도로명 주소로 써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 이때 7번에 도로명 주소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별도로 등록세 그런 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에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인데, 보시면, 지금 국가재산도 이제 관리청이 다 다르죠. 그래서 뭐, 그것이 뭐 노동부 건지, 그죠? 그죠? 기획재정부 건지 등 이렇게 관리청을 거기다가 첨기를 하는데, 일단은 가번에 관리청의 명지를 첨기하려면, 그죠? 어떤 부동산이 관리청이 누군지를 갖다가 등기부에 올리자 그런 얘기인데요. 가번 정도 보실 거예요. 가번에 관리청이 없는 분명하지 않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재부에서, 즉 총괄청인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한테 위탁한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거기다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 즉 관리청 지정서를 가져와서 그 관리청 첨부 등기를 이제 하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 미등기도 똑같아.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요 일본은 토지나 임야 대장의 소유자란에 옛날에 국가라든지 또는 일제 때 조선 총독부 또 일본의 명의로 된 거, 또 육군성, 이왕직 이렇게 창덕궁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국유화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국가 이름으로 하고 거기다 관리청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뭐 이게 나올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경정 등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17페이지에 32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는 이제 후발적으로 바뀌는 거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역시 그 일부가 바뀌는 거, 일부를 고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사항의 일부가 일단 등기를 마친 후 1항에 등기를 마친 다음에 차거나 빠진 것이 있어서, 예전에 그 빠졌다는 분은 누락했는데 차거나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리자나 의무자에게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마디로 통지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권리자 의무자가 없다면 누구한테 그 명인에게도 알려라. 그래서 일단은 어떤 빠진 것이 있거나 그러면요, 그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알려줘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 중에 많았을 때는 그 중에 한 명한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등기관이 차거나 유류가 빠진 것이, 물론 이것이 이제 등기관이 잘못해서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등기는 그죠?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고쳐주겠죠. 다만 이제 단서에 별치고 보시면요, 그 부분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 등기를 고칠 때 등기상 불리한 제3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제3자의 승낙서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등기상 이행에는 제3자가 있으면은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던 것을 지금은 승낙서를 받으면 직권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 보시고, 또 사망에 일단 경정 등기를 할 때는 그 사실을 권리자나 의무자, 명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4번에 또 어떤 등기를 그 채권자 대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누구한테요? 그 대유 신청인이 채권자니까 채권자에게 그 빠졌다, 이런 경정할 때 상황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2011년도에 바뀐 거 얘기는요, 개정법은 국법과 달리 이제 우리가 권리자 의무자가 없었을 때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럴 때는 등기 명인에게도 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해서 명인에게 통지하는 부분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정법은 거기 등기사항 이행기, 그 과거와 달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안 됐는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오면 또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직권으로.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의의는요, 이러한 경정 등기는요, 등기는 이미 우리가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착오나 유료가 있었을 때,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했을 때 그 실체하는 거하고 불일치를, 즉 등기하고 실체를 마치기 위해서 기존의 등기사항을 일부를 시정하는 등기가 경정 등기고요. 여기는 물론 표시 경정 등기, 또 등기 명의인 경정 등기, 또
또 권리 자체를 바뀌는 또 권리 경영 등기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경정 등기 요건은요, 착오나 유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 대한 착오죠. 따라서 과거가 아니고 예전에 뭐 돌아가셨던 분 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등기 사항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사망의 일부가 포인트죠. 일부에 대한 잘못된 것이고요. 4번은 그죠, 처음부터 모르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고치기 전하고 고친 후가 서로 적어도 동일성하고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달라졌다 고쳐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칠 때도 이제 어떤 경정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서 어떤 달라졌다는 말을 이제 동일성이 깨진다라는 말 하는데 이럴 때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오른쪽에 예를 들듯이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갑이라는 종중을 의와 을에 종중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종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별개의 종중이라면 갑 종중으로 실수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경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미 두 명의 공유를 두 명의 공유가 났는데 나중에 한 명의 지분을 말소를 하고 하나로 해달라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예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보시고요. 이것은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경정 등기 절차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32조에 요게 차거나 빠졌던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일일이 통지한다.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심지어 뭐라고요? 명의인한테도 통지한다. 그런 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2014년 나왔던 이제 과거에 쭉 나왔던 것들인데 또 이제 2014년 12월 12일자로 이렇게 뭐 아주 새로운 그 경정 등기 절차에 대한 업무 처리쯤에 그때 이제 시행되는 걸로 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했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도 필요한 포인트를 잘 보시고 요 얘기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일단은 이 얘기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원시적 착오다. 처음부터 잘못한 거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착오나 빠뜨렸다. 물론 이제 이거는 신청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등기관에 착오할 수도 있죠. 과거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은 등기 완료 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뜻이에요. 특히 이제 신청 착오가 있고 이제 보는데 이제 신청 착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본도 꽤 나오는데요. 부동산의 표시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본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됐을 때 그때도 등기명인이 여기가 그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은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을 잘못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건물의 그 층수라든지 또 소재, 지번, 면적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표시, 특히 면적 같은 거를 갖다가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실수로 뭐 12,500을 1,250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그 원래 대장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이러한 표시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가능한데 그때 어떤 판결문이라든지 또 누구의 허가서라든지 그런 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펼쳐놓으시고 이것은 명백했을 때 특히 건축물 대장 같은 것들 왜냐하면 표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부보다는 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별도의 판결문 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맞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청서에 경영 등기 할 때 만약에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현재 등기하고 바뀐 것과 사이에 동일성을 특히 인정할 수 없어도 즉 표시에 아까처럼 없더라도 근데 왜냐면 지금
1000제곱미터하고 10,000제곱미터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설사 그렇더라도 보세요. 줄 적어보시고 그 번지수에 따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습니다. 어떤 등기가 없거나 또는 아무런 손해를 입을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완전히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고치는 등기는 수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펼치시고 요게 1번,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분 건물에 대해서도 일동 건물 표시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각구분 건물 소유자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마치 대표로 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권리를 바꾸는 등기가 이제 권리에 대한 경정 등기인데, 자, 이때도 그렇지만 1번처럼 권리 자체가 권리의 종류라든지 권리의 전체가 바꾸는 등기는 그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가로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당권으로 또 저당권 등기를 전세권으로 해가졌습니다. 그런 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바꾸는 것도 인정 안 되고 또 갑을 해서 을병으로 이렇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에 대한 것들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2번에 그러면 원인증서 즉 계약서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신청서에 쓴 거하고 계약서에 쓴 거, 즉 신청서하고 원인증서 이것이 맞지 않다. 그럴 때는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또 심지어는 3번에 원인증서하고 그 신청서에 대해서도 이때 맞는 경우에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뭐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일단 4번 정도만 별을 쳐놓으시고 우리가 경정 등기 할 수 있는 거 하면 이제 요 1, 2, 3, 4 이게 매번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따라서 1번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뭐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A1, A2인데 A1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단독 소유권 보존 등기를 공동 소유로 또 공동 소유를 그 단독 소유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고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도 고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쭉 봐왔지만 법정 상속분해 등기를 협의분할로 해서 경정 등기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협의분할에 대한 등기를 협의 해제로 하는 등기도 봐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또 경매에 대해서 등기된 경우에도 차탁을 고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4번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계약서의 내용이 매매를 증여로라든지 이런 거 쓴 것들이 또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 계약서의 내용의 착오가 정말 명백할 때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4번은 명백하다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고 끝으로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법정저당권 같은 것은 법률에 의한 취득인데 이때도 착오를 해서도 고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 어떤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를 고침으로써 그 등기상 이의한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4번처럼 등기상 이의한견이 제한정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동의서라든지 재판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것을 첨부하면요.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등기상 이의한견이 없다. 그럴 때는 부기 등기를 할 수는 있고요. 그러나 등기상 이의한견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고 또는 재판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동의서라든지 재판서가 없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주등기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5번에 그 인감증명은 특히 소유권을 고칠 때 그 자기 지분이 감축 줄어드는 사람 것에 대해서만 인감증명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등기 명인의 표시를 고칠 때 우리가 그 경정 등기할 때 나번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사람이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뭐 계명 같은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한마디로 쌍둥이라는 사람이 A와 B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거기에 법인 아닌 사단을 그죠? 법인으로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답원에 이제 동합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동일성을 해야 하는 등기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요거가.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동일성은 A에서 A1으로 지금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원래 A라는 사람에서 A를 고치는 거 이게 가능하죠. 그죠? 잘못했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A가 A1이었을 때 등기부가. 그러면 이렇게 그 A라는 등기에서 A1 등기로 등기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주체가. 그러면 이런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다시 A-를 A로 요거를 명인 표시로 바꿉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동일성을 해야 하는 등기는 우리가 이를 모르고 수리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나중에 다 원래 걸로 회복하려면 그것을 우리가 자 보세요. 원래 거에 회복하는 등기를 하려면 그걸 별치고 A 플러스급입니다. 원래 걸로 회복하려면 즉 A에서 A 다시 우리가 현재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종전 명인하고 A하고 A1하고 공동으로 해서 과거의 등기를 여기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명인이 단독 잘 보세요. A1이 단독 신청하거나 A하고 A1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종전 등기 명인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나 A-가 하거나 하는데 우리가 종전 명의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같은 것들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축보서 끝으로 이제 우리가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빠뜨렸을 때 이제 이것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서 봤듯이 그 양가로 1번에 등기관의 착오가 있었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2항의 재무자가 없었을 때는 이제 직권으로 경종 등기할 수 있지만 2항개인의 재무자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제함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착오에 의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그런 경정 등기했다는 뜻을 지방법원장에게 이제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2번인데, 그거 보고 좀 쉬겠습니다. 우리가 그 등기가 다가 완료된 후에 등기 착오로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등기관이 과오예요. 주고 과오로 했더라도 우리가 실제 권리자나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등기관은 대신해서 신청해야 한 등기할 때는 이때는 등기관이 그 사후에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이제 보시고 보신 다음에 좀 이제 오른쪽 페이지는 좀 쉬었다가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